I want to thank Chairman Kim for something else. When I put out the social media notification, if he didn't show up, the press was going to make me look very bad. So you made us both look good, and I appreciate it. 어떤 사람들은 일부에서는 뭐 대통령께서 보내신 친서를 내가 보면서 미리 사전에 합의된 만남이 아닌가 이런 말들도 하던데 사실 난 어제 아침에 대통령께서 그런 의향을 표시하신 걸 보고 나 역시 깜짝 놀랐고 정식으로 오늘 여기서 만날 걸 제안하시는 말씀을 오후 늦은 시간에야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소식을 지난주에 전하면서 이 계기로 판문점에서 두 사람 만나라 이런 식으로 한번 보도도 하긴 했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 그때는 관측보다는 사실 조언 내지는 저희의 바람이 섞인 좀 그런 얘기였는데 네. 이게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그 신세대라 트위터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네. 아날로그 세대 같았으면 뭔 얘기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만남이 성사될까도 의문이었고 네. 얼마나 이야기를 할까. 어떻게 보면 또 악수만 하고 사진만 찍고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무려 53분인가요? 그렇게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지난 6월 싱가포르 회담에서 38분 동안 대담을 나눴고요. 네. 2월에 하노이에서는 각각 29분과 35분 이야기를 했다랍니다. 네, 단독 회담, 확대 회담 나눠서 뭐 그렇게 만났지만 근데 긴 시간이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만 53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을까에 대해서 의혹이 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문재인 대통령이 배석한 것도 아니고 다른 수행원들이 오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뭐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고요. 여기서 뭐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좀 시비를 거시는 분도 있기는 하나 제 생각입니다만 친서로 표현하지 못했던 요망사항들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팀을 꾸릴까 이런 얘기 들어서 상당히 진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역시 요망사항이긴 합니다만 네. 좀 구체적인 아까 장해찬 의원이 이렇게 톱다운 방식의 성과를 보였다는데 정말 톱들다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 자리에서 좀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공개된 것은 향후에 실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이 두 정상의 합의 내용이 일단은 공개가 되긴 했는데 그 외에도 좀 53분이라는 시간 동안 꽤 많은 얘기가 오갔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기초적으로 합의한 것은 실무 협상단의 구성에 대해서는 정상들끼리 합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전까지 북한에서는요. 강경파로 알려진 볼턴 보좌관뿐만이 아니라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라인을 교체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우선 북한에서도 통전부가 아니라 외무성 중심으로 협상의 축을 바꿨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미국 국내 국회의 질의응답에서요. 김정은 위원장을 독재자라고 표현했었기 때문에 이건 북한 체제에서는 감히 최고 존엄을 모독한 사람이 협상 파트너로 앉힌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도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도 여전히 실무 협상의 최고 책임자는 폼페이오라는 것을 선언을 했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 간의 대화를 통해서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냈다. 네. 우리는 계속 폼페이오로 간다. 이 양보를 받아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는 협상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북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폼페이오 나쁜 사람 아니다. 협상 잘할 거다.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오후 늦게 알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오후 늦게 알아서 이 판문점까지 불러냈으면 그에 걸맞는 뭔가 당근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옴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면이 많이 살아났으니까요. 저는 그 부분이 유연한 접근이라는 최근 스티븐 비건 대표의 말에 좀 담겨 있지 않은가. 네. 여전히 뭐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겠다. 제재 완화 천천히 가겠다 말을 했지만 비건 대표가 유연한 접근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큰 틀에서의 어떤 빅딜은 유지하되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껏 생각하지 못한 상응 조치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열려있는 메시지가 오갔을 것 같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당근은 준 것 같아요. 협상 전의 표정과 협상 후에 나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이 너무 달라졌어요. 처음 올 때는 굉장히 예, 떨떠름한 떨떠름한 표정이었는데. 표정이었다가 끝나고 날 때 활짝 웃는 걸 봐서는 폼페이오 받아들이고 뭔가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사실 하노이 때 그 북미 양국이 가지고 있던 카드는 다 까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찌됐건 북한 입장에서는 그 각각 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줬을 때 돌아오는 상응 조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을 네. 텐데 이 상응 조치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이렇게 뭔가 좀
쾌적하게 뭔가를 내놓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빅딜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분명 두 정상이 만났으면 있었을 것이고 앞서 말한 것처럼 실무진들이 어떻게 구축되느냐에 따라서 협상의 내용이나 속도나 이런 것들도 모두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 네. 김정은 위원장이 표정이 밝아진 것도 본인이 처음 내려왔을 때 어떤 정도 기대치가 있었을 텐데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어느 정도는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표정이 밝아졌을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이 만들어 놓았던 이런 어떤 큰 이벤트에 김정은 위원장이 화답을 해줬기 때문에 본인이 언론에 민망해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했던 것으로 봐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 그 오산 공군기지에서 폼페이오와 이방카를 그 무대 위에 올리면서 본인이 계속해서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도 뭔가 한 발짝씩은 더 다가서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